주관식 문항 26번부터 달리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은 자, 정적분에 관련된 그 넓이 문항이죠. 자, 넓이를 하실 때는 항상 그 x축이면 x축과 만나는 교점. 근데 요 문항 같은 경우는 f'이라는 함수가 더 있어서 그 함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4x, 이 정도. 그럼 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는, 그럼 뭐 그닥 어렵진 않겠다. 다만, 자, 1단계가, 그 글씨가 안 써지지? 다시, 1단계가, 어머머머머머.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자, 1단계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들의 교점 좌표가 돼야 되고, 약간 요때도 그 그림을 잠깐 이해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갈 텐데, 뭐 물론 이제 교점을 확인하시면서 봐야 되겠지만은, 대략 뭐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점이 3개인지 아니면 2개인지, 2개라는 거는 이제 살짝 접한다는 느낌인 거고, 어쨌든 빨리 확인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하고, 더하기 4에다가, 얘랑 이제 같다고 쳐버리면은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x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인수분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 4, 4. 1이면 될 것 같은데요. 1, 0, 0, 마 4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x제곱 또 마이너스 4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니까 근이 3개 나오는데요. 요거 인수분해 해봤더니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3개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요 그림이 약간 맞겠네요. 여기가 제일 작은 건 보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 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저 3차 함수가 위에, 1과 2 사이에서는 자 2차 함수가 위에 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나눠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자, 요 위에 함수. 근데 이제 보시면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냥 요 함수와 요 3차 함수와 어차피 교점 나온 상황에서 는 0이면은 그 x축 아닙니까? 그래서 x축이니까 요 현상과 결과적으로는 얘랑 같아지는 거죠. 요렇게 해서 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2고요. 1이고요. 얘가 2.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둘러싼 넓이하고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그냥 위에 있으니까 요거 데리고 와서 바로 적분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인테그럴 1서부터 2까지는 자, 아래쪽에 있으니까 살짝 마이너스 주시면서 요거 데리고 와대. 요거 데리고 오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x 마이너스 2. 이건 뭐 잘했을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건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열심히 해서 6분의 71이 나오도록 요거에다가 뭐 6을 곱하니까는 정답은 71이 되겠지요? 자, 요 정도 보시고 뭐 포인트만 좀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두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는 교점이 핵심이고 살짝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는 문항들도 실제로 이제 24번 요거 있죠, 요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만, 자, 개념 정리하시고, 공식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에, 25번처럼 이게 속도, 가속도 매번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주요 문항 중에 하나가 27번이 아닌가. 또, 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다 치면은, 뭐, 요런 자리하고 29번 자리 있죠? 거기 확통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 주머니 문항에서 여기 각각의 공들은 일단은 서로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요. 자,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그럼 뭐 전체 경우에서는 뭐 6C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장을 또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 3개의 공을 만약에 합이 4보다 클 때 그러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자, A, B, C 중 적어도 두 수가
같을 확률. 자,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죠. 그럼 조건부 확률은 어차피 전체 상황, 즉 6시 3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사건의 이 A 사건, 뭐 여기 B 사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 사건의 경우의 수만 구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항이 좋은 문항이 왜 그러냐면 A 사건을 우리가 다 더해서 숫자들 다 더해서 4보다 크다라고 하였을 때 가만히 직관적으로 보시면 다 더해서 4보다 큰 그 종류,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합리적이고 더 빠를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자, 이거를 다 더했을 때 4 이하인 게 반대겠죠? 예, 4 이하인 경우를 구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인가? 어떤 게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직관적으로 좀 더 빨리 문제를 체크하신다면은 그죠? 여기 훨씬 낫겠죠? 예, 4보다 물론 뭐 이렇게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4 이하인 경우 아닌가? 왜냐면요, 이런 보세요. 1이 3개 있는데 1번 1 3개를 뽑아버리면 이건 분명히 4보다 작은 경우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1 3개인 경우 됐죠? 자, 2번은 4보다 작아야 되려면 어쨌든 1이 많아야 되니까 1 2개에다가 자, 2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 반대 사건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1이 하나 있는 경우는 그럼 나머지 뭐 2라든가 좀 작아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이미 4를 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반대 사건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가지라고 보셔도 되는 거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자, 서로 다른 공이 3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32가지죠. 예, 1번 공이 2번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공 하나를 뽑으려면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다 생각하시면 예, 요거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21가지죠. 따라서 6가지. 근데 이게 반대 사건이거든? 그러면은 원래 우리 전체 사건이 63가지였다면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빼고 6가지 뺍시다. 이게 이 63이 20가지니까 13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반대로 끌고 가는 건 여기는 나았다. 그죠? 훨씬 더 나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분모에 13가지 들어가면 돼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A, B, C 중 적어도 원래 보통 적어도 나오면은 반대로 가잖아 우리가.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적어도 두 수가 같아야 돼. 이러한 상황에서 4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두 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것 봐라. A랑 B랑 같고 예를 들어서 C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4보다 큰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더 적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제 1로 같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같았어요. 그러면 4보다 크려면 2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3, 하나, 이거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자, 같은 숫자가요. 1 아니면 2밖에 없어요. 2. 아니면 1이 3개인 경우인데 1이 3개인 경우는 4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또 그대로 쓰는 게 더 낫네.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으로 이거 보는 거.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도 요거를 어떻게 더 빨리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시간 확보가 되는 거니까. 맞죠? 자, 이 2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이미 더하면 4니까 1이 와도 되고 여기에 뭐가 와도 돼요? 3이 와도 되죠. 2는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 1 3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되니까 3C2 주고요. 3은 한 가지니까 1. 그러면 3가지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라면은 자, 이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2C2 다 데리고 오시고 자, 1은 3개 중에 하나 와야 되니까 3C1. 그럼 뭐 3가지고. 이런 경우라면은 2C2에다가 3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3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 그럼 2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토탈 해봤자 4가지니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한 가지죠. 오늘 왜 이러지? 그러면 다 해봤자 7가지죠. 7가지. 됐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자, 요러한 상황에서 A, B, C 다 더한 게 4보다 큰 상황에서 적어도 두 수가 같아지는 사건이 그냥 바로 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더라. 요런 거 보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아까 이제 여기 13가지 중에서
네, 조건 확률이지만 만족하는 게 7가지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두 수가 서로수니까 두 개 더하시면 20이 정답이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두고 유념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확통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넘어갈게요. 28번도 많이 했던 문항이죠. 일단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먼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힌트, 자, 중근을 갖는다. 뭐를? bn을. 그럼 얘가 실제로 x 아껴주가 1이니까 마이너스 bn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요거 전개하는 거 똑같으면 되겠다. 그럼 이거 전개해 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이거 2bn의 x에다가 자 bn의 제곱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고 자 계수들이 충분히 이제 충족하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n하고 마이너스 2bn하고 그럼 bn이 일단 첫 번째 bn이 뭐가 될 것인가 2n이 될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bn의 제곱이 또 얘랑 같아지면 되는 거죠 얘랑 그쵸 그러면 n 곱하기 4 왜 이래 자 4n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말을 보자마자 빨리 굴고 가야죠 계산으로 그 다음에 bn의 제곱은 2n의 제곱이니까 4n의 제곱 하나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an만 구한다면은 자 4n 제곱 마이너스 넘어갔고요 그죠 넘어갔고 여기는 뭐 남은 거야 4n 남은 건가요 이렇게 자 an이 이거더라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나누라고 했네요 an을 어머 왜 이래 an을 bn으로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2n분의 1 더 붙는 거니까 약분돼서 2가 되고 여기 2가 되고 분모는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an 마이너스 그 다음에 2n 더하기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시그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던 뭐야 부분분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끌고 가도 그닥 어렵지 않았던 문항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산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하면 이제 다 날아가는 거 아시죠? 51분에 50. 네, 정답이니까.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이 이제 통상적으로 중복조합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그 명당 자리. 그죠? 그 중복조합 자리에 여전히 이제 우리가 또 좋은 문항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 놓아 보세요. 이렇게 지시고 자 여전히 이제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거죠. 이걸 EBS 연기 같아요. 자 치역이 y여야 된다. 그럼 y 한번 보시고 y의 원소가 몇 개? 3개. 그렇죠. 그러면은 그 3개 1, 2, 3의 원소들을 모조리 찍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야기 많이 드렸죠. 이렇게 이제 부동식 관련으로 나오는 문항. 뭐야 너는 왜 이래? 똑바로 안 거죠? 어라? 에이씨 모르겠다. 요거. 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좀 대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라. 좀 귀찮아도 예를 들어서 여기 n이 1, 2, 3이니까 1 막 집어넣으면요. 이거 바로 밑에 쓸게요. f1 이상 f2 다시 2 집어넣으면 2와 3.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과 4. 네,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4, 5, 6이니까 집어넣으면은 4와 5죠. 근데 5가 더 작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5와 6. 이어버리라. 이렇게 6 집어넣으면 7까지. 관계가 다 쪼라락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를 들어 여기만 보시면 이거 완벽한 중복조합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시면 여전히 또 완벽한 중복조합이 딱 보이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죠? F4라는 게 결국은 제일 큰 거다. 그죠? 대빵이다.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여기 1, 2, 3, 4, 5, 6, 7이고요. 여기 이제 1, 2, 3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무조건 1, 2, 3을 다 찍어줄 거라는 건 확실해요. 치역이 y니까 그죠? 무조건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저 대빵 F4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4는 무조건 3을 찍었다는 얘기죠. 찍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다 찍을 거라면 제일 큰 걸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4 전의 상황 F1이나 F2나 F3까지는 완벽한 중복조합인데 1, 2, 3이 찍을 수 있는 게 1, 2, 3이잖아요. 등호가 다 붙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에서 따진다면은 3H3 10가지. 그 다음에 5, 6, 7도 마찬가지로 3, 2, 1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곱해버리면 100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도 100가지인데요.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조심할 점이, 근데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죠, 요즘에는. 예, 100가지에는 당연히 1, 2, 3을 다 찍는 것도 있지만은 한쪽으로 뭐 3으로 몰린다든가 1, 2로 몰린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걸 좀 배제를 해주셔야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1번 케이스는 4는 어차피 3을 찍었으니까 자, 3으로만 몰리는 경우, 쏠리는 경우, 그건 이제 한 가지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빼주시고요. 다 몰렸어, 3으로. 그쵸? 이런 거. 그럼 두 번째는 3을 포함을 해갖고 다른 원수 하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개로 몰리는 경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1, 2, 3을 다 찍는 거니까. 그치? 이런 걸 좀 배제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자, 1하고 2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2C1. 그걸 2라고 할게요. 그러면 2하고 3으로만 가는 경우를 갖다가 이제 곱해 주실 때 약간 또 조심할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1, 2, 3이라는 게 찍을 수 있는 게 2, 3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2H3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또 5, 6, 7이 찍을 수 있는 게 또 역시 2, 3이라고 한다면은, 2H3이 될 거야. 그런데 이제 2H,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2H3에는 또 여전히 2와 3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3으로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전에 이미 세워줬거든요. 여기서 또 세면 안 되니까, 그 한 가지는 빼겠습니다. 여기 요 한 가지의 의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100에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를 열심히 이제 빼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29번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정답은 자 69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29번까지 문제까지는 충분히 다 챙기고요. 챙길 것들은 이제 30번 문항에서는 어때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풀지는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풀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제 뭘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항이 어차피 21번이나 20번이나 18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박스 주고 조건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조건의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작을 어디부터 할 것인가와 그 다음 필요한 이런 것도 이제 전적분 함수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우리 나와 있는 이제 최고창의 1인 3차함수, 두 3차함수 fx, gx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시다. 자, 3차함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함수니까 어때요? 선택적으로 함수를 선택을 해서 이어갖다 붙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hx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볼까요? 자, 뭐하다? 여전히 이제 미분 가능하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결국은 당연히 우리는 연속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당연히 어디 근처에서 연속이겠어요? 그쵸? 0이죠, 0. 가장 중요한 순간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1단계로, 자,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봤을 때, 자, 연속성에 의해서 F0과 당연히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뭐 이거 전역분집에 집어넣으면 돼요. 0하고 2 사이에서 gt라는 함수를 적분했을 때 같을 것이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 분석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자, 뭐 얘를 갖다 이제 미분 딱 치면, 여기 미분이 될 거고, 얘가 또 이제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죠. 자,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변수를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만, 이런 정적분 함수에서 변수가 두 개, 위아래 두 개. 자,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자, 위에 거부터 먼저 집어넣고, 아래 거 집어넣어서 빼게 된다. 됐죠? 자, 이렇게 미분한 현상. 여기는 이제, 프라임만 다 붙일게요. 그러면은,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자, 당연히 두 번째 조건은, 자, f 프라임 0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미분 값이니까, 도함수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자, g2, 마이너스 g0. 됐죠? 여기까지? 자, 요것이 같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조건을 이제 분석해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 이제 h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그 x축 밑에서 받아 올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불구하고, 마이너스 2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그럼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미분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더 붙여볼까요? 우리 조건을. h형은 0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은 연속 상황에서 함수값이 0이니까, 자, 우리 여기다가, h형이 0이구나. 요렇게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f 함수 입장에서는 f0이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번 조건이 이 문제를 푸는 이제 중요한 핵심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해서 두 함수를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0의 근처에서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3차 함수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근데 0,0은 지나는 거니까 이거 딱 해놓고 뭐 어떤 3차 함수의 일부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됐지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 h의 절대값 펑션 때문에 아랫게 이제 올라오면 여기가 쏙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없어지고. 맞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여기가 그렇다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얘예요. 근데 얘도 어차피 뭐냐, 잘은 모르겠으나, 그죠? 잘은 모르겠으나, gx가 3차 함수였으니까, 3차에서 3차 뺀 거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간 2차 함수 느낌 나죠? 왜냐면요, 앞계수가 여기서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함수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x를 대입해도 3차는 3차인데, 3차는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뭐 대충 2차 같아. 근데 2차 같은데, 0,0은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쵸?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2차가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게 있겠죠. 맞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아랫게 올라와서 미분이 가능한 점이 한 점밖에 안 되려면, 자, 이런 그림은 지금 되지 않죠. 이상하죠.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자, 어쨌든, 중요한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럼 어쨌든 어떤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뭐 대충, 뭐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0에서 미분이 되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미분 계수가 달라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상하네? 그러면 다시, 이 무슨 얘기일까? 어쨌거나 밑에서 올라오든 뭐 하든 간에 이 0의 근처에서는 미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원래 여기 3차 함수 또 했을 때, 그럼 뭐 얘가 좀 이렇게 와야 되나?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여기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게, 어머? 자, 그래서 미분계수 0이 되게 하면 원래 3참수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쵸? 이런 걸 데리고 오면 되나? 하면서 열심히 이제 여기 포인트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는 거죠. 어쨌든 여기가 미분이 되려면 여기에서 미분계수 뭐 h 프라임 0이라고 할까요? 그게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다른 기울기를 가졌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아래에서 올라오든 뭘 하든 여기서 이제 꺾여버리니까 미분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잠깐 그림 보시면서 연상하셨다면 결국은 이제 미분 계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f 프라임 미분 가능성 맞춰놨잖아요. f 프라임 0이나 너나 다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자 f의 입장에서는 대박 또 나왔어 우리 배운 거. 자 f의 입장에서는 f0이 0을 갖고 그다음에 f 프라임 빵이 빵일 때 그쵸?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이 조건 하고요. 이 조건이죠. 이렇게. 그러면 저기 우리 배웠던 대로 우리 fx는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왜냐면 앞계수가 1이니까. 자 따라서 fx는 결과적으로는 자 0에서 이제 중근을 간다는 거죠. 그럼 x의 제곱. 자 그다음에 이쪽 상황 여기서 미분이 자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는 이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을 갖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면 어때요? 충분하다. fx는 끝났고 문제에서 여기 F3 구하라고 했는데 그 F3은 그냥 3만 집어넣으면 자 일단은 얼마? 45. 그래서 F3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GX만 캐치하시면은 자 이 문제 이제 끝나게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 GX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GX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GX는 3차 함수이긴 한데 걔가 어디 들어가 있니? 정적분 함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했던 조건을 계속 믿으면서 어떻게 끌고 나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대충 지우진 않을게요. 네, 지우진 않고요. 끊어놓고 GX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GX에 대한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 있냐면 GX에 대한 조건이 자 아까 끄적끄적 적어놨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조건만 먼저 보시면은 G2 왜냐면 넘어가면 같다는 얘기냐 G2하고 G0이 같나봐. 요것도 우리 많이 했던 얘기. 어떤
함수값이 일정하게 똑같을 때에는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k로 하나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면 우리는 그 gx에 대해서 식을 한번 만들 수가 있다. 그쵸? 3차 함수기도 하고 그러면은 2 집어넣으나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나 그 다음에 하나는 모르겠죠? 뭐 대충 뭐 a라고 할게요. 3차인데 자 무조건 k가 나올 것이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gx를 설정해 놓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적분을 막 열심히 했는데 0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끌고 가시면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끌고 가야지 뭐. 그쵸? 이거 데리고 와서 적분을 막 했더니 뭐 나왔다? 0 나왔다. 요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 열심히 이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도 있고 K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뭐 아무것도 나오진 않겠지만은 여기서 정리한 결과가 그래도 이 몰랐던 K가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A. 이거는 이제 그 계산을 끝까지 했을 때 3분의 2. 이게 나온다는 거죠. 묶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GX에는 요 K 자리에 얘가 뽕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GX는 이제 변수가 A밖에 없는 그런 3참수가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쭉 천천히 보세요.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여기까지. 결국 GX는 이렇게 쓰면 X-2. 아직 모르던 게 미지수 A에다가 자, K 하나 붙이는데 그게 마이너스 3분의 2 A-1. 자, 요렇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조건을 갖다가 이제 A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문제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가 G3인데, 아까 F3은 45를 일정했잖아요, 여기. 그럼 G3의 최소값. 왜냐면 두 개 더해서 최소값이니까 G3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가 봐. 그러면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G3이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자, 3 곱하기, 그 다음에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자, A-1. 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9-3A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A 붙고, 더하기 3분의 2. 한 번만 더 정리.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1A, 더하기, 여기는 3분의 39, 27이니까 29. 자, 이 정도의 사이즈가 G3이잖아요. 근데 이 G3이라는 요 아이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어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현상을 잠깐만 보시면은 여기는 어차피 숫자잖아요. 그죠? 이 숫자 마이너스 3분의 11A니까 A의 입장에서는 A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A가 최대가 될 때. 논리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마지막 처리인데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원래 깍 구하는 것보다도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더 까다롭잖아요. 그렇다면 A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GX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쵸? 아까 우리는 이랬어요. GX는 지금 우리 함수에서 hx 입장에서는 자 gx 플러스 2 마이너스 gx였으니까 이거 대략 2차쯤 될 것 같고 걔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 다음에 여기 이제 미분계수가 0 쪽에서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꼭지점이 여기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 a에 대한 조건을 찾으려면은 gx가 아니라 요 hx의 그림을 보시면서 그러면 아까 전에 h 프라임 x가 양수 쪽에서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요 x가 양수일 때는 자 h를 미분하면 요런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건 한번 보세요.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h 프라임이 아까 전처럼 gx 플러스 2 마이너스 gx였단 말이죠. 자, 그것은 실제로 여기다가 이 g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또 gx를 갖다 뺀 거 그 뺀 걸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예상했듯이 2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3승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x로 묶어내면 6x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자, 이제 미분계수가 되는 건데요.
그럼 봐봐. 요 미분계수를, 아니, 저기 뭐야, 도함수, 그 이차함수를 갖고 봤더니, 자, 일단 0을 갖다가 지나가요, 얘가. 0을 갖다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오른쪽의 함수가 이렇게, 0의 근처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게끔 함수가 나올 것이냐. 요거 이제, 그 뭐야. 요거 두 개, 요 두 개. 자,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그럼 이제 얘가 이미 결정을 하겠죠. 그 그림을. 그럼 얘는 이제 0,0을 지나갈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x가 6분의 3분의, 그러면 약분하면, 뭐야, 2a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의 더 근이 뭐냐면, 3분의 2로 묶어냈을 때, a 마이너스 1. 자, 요런 애가 되잖아요. 얘가 0이 될 때를 구하면, 맞죠? 자, 그러면 얘가,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칠까요? 양수쯤에 얘가? 그럼 여기 있으면 자 당연히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 이제 0 오른쪽에 그 증가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즉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자 분명히 0보다 0보다 클 때 그 그림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다 증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왜 0,0을 지나갈 거니까 분명히 그러면 이제 이 hx의 절대값을 그릴 때 문제가 돼요. 올라오면 이쪽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요. 아 그러면 요 두 번째 근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니까 안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0이라는 근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근이 만약에 음수여가지고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가 도함수죠. 이렇게 그려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우리는 0의 오른쪽만 볼 거니까 이쪽만. 자 그러면 플러스니까 뭐만 하는 거야? 증가만 하는 거죠. 따라서 증가는 요런 거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생성할 수 있겠더라. 바로 요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마지막 상황에서는 자 실제로 물론 이런 개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게는 안 될 것이고 요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럼 결과적으로 요 두 번째 근이 일단은 음수여야 된다. 얘가 음수라는 얘기는 a-1 분자죠. 걔가 음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얘랑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얘가 0이 돼버린다는 거죠. 0이 돼버리면 여기서도 0이 왔고 여기도 0이 중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중근을 갖는 그림 이렇게 되죠. 그죠? 이차 함수가. 그러면은 여기 0의 오른쪽만 부호를 보시면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니까 어때요?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0,0을 지나는데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감소하다 증가 이런 식이 돼버리면 나중에 절대값을 쳤을 때 자 미분 불가점이 하나 더 나오니까 그죠? 그때는 이제 이 문제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 마이너스 즉 여기 들어간 놈이 음수가 돼도 좋거나 아니면 0이 돼도 좋다. 그렇다면 a의 최대값이 1이다 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출해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G3 있었잖아요. 여기 G3. 예, G3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A가 1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예, 집어넣으면 그러면 G3에 무슨 값이 나오겠어요? 최소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요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29에서 마이너스 3분의 11 되는 거니까 3분의 얼마니? 18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최소값이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최소값은 6이 되면서 아까 전에 우리 F3이 얼마였죠? F3이 45였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F3 45였고 그 다음에 G3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6. 그래서 정답은 45에다가 6을 더한 자 51.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마지막 30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첫 번째, 일단 복잡한 문제들이 어쨌든 30번, 비록 30번이 아니더라도 앞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두 번째,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적분 함수에 대해서도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미분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는 결론은 어려운 문제에서는 특히 수트 파트에서 그래프니까 그림을 좀 이해해 보시면서 자, 어렵지 않은 뭐 이렇게 함수들이 나왔을 때 특히나 또 미분 가능성에서 나왔을 때 좀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30번에서는요, 제가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더라도, 아시겠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10월달 모의고사 잘 보시고,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점검 차원에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